안녕하세요. 이희명입니다. 역반에서 선정한 9월의 인물은 독립운동가 박재혁 의사가 되겠습니다. 이 박재혁 의사는 의열단원으로서 1920년 9월 14일에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터뜨렸고요. 그리고 당시 부산경찰서장이었던 하시모토 수에이를 죽게 만들었던 바로 그런 의거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리고 박재혁 의사의 바로 이 의거는요, 의열단이 처음으로 성공했던 첫 의거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그 의열단 첫 의거의 주인공 박재혁 의사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혁 의사는 1895년에 태어났고요. 부산공립상업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이 부산공립상업학교는 지금의 개성고등학교입니다. 개성고등학교 전신인 부산공립상업학교를 졸업했는데 이 학창시절부터 항일투쟁의 길을 걷게 됩니다.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최천택, 오택 이런 인물들과 함께 의형제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 셋이서 함께 항일투쟁을 해나가는데 처음에 어떤 일을 했냐면은 동국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요, 대한제국 시기의 역사 교과서였습니다. 일제는 당연히 이 책을 출판을 금지해 놓은 상황이었는데 이 책을 등사해서 배포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구세단이라는 비밀결사단체를 만들었는데 이 구세단을 통해서 국외에 있는 독립운동가와 국내에 있는 독립운동가의 연락을 좀 도와주는 그러한 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했겠죠.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박재혁 의사는 부산에 있는 그 외관에서 무역업을 하면서 돈벌이를 조금 합니다. 그리고 돈을 조금 모아서 바로 상해를 갑니다. 상해에서 당시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던 독립운동가들과 만나게 되고요. 그 중국에 가서 박재혁 의사가 만난 인물들 중에 김원봉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김원봉을 통해서 의열단에 가입하게 됩니다. 자, 1920년으로 들어오면서 당시 의열단은요, 국내의 주요 시설을 폭파하려는 그러한 의거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1920년대 초부터, 20년 초부터 조선총독부,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런 데를 폭파하려고 하고 있었고, 그래서 중국에서 몰래 이 국내로 폭탄을 들여오는데, 상하이에서 국내로 폭탄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20년 5월 달에 이게 일제에게 발각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의열단이 탄압을 받고 폭탄 의거 이런 것들이 다 무산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렇게 의열단을 검거하고 적발하고 할 때 가장 앞장섰던 기관 중에 하나가 부산경찰서였어요. 그래서 당시 의열단 김원봉은 부산경찰서를 파괴하고 부산경찰서장을 암살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의거의 주인공으로 박재혁 의사가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자, 박재혁 의사는요, 그래서 일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나가사키, 대마도 거쳐서 부산으로 들어왔어요. 자, 부산으로 들어와서 가족도 잠깐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친구 있었잖아요. 최천택, 오택 이런 인물들과 만난 것 같은데, 최천택하고는 확실히 만나서 모의를 했어요. 아무튼 최천택이라는 인물을 만나서 같이 모의도 하고 의논도 하고, 그리고 이제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들고 들어가야 되는데, 부산경찰서장을 죽이려면 부산경찰서장을 만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니, 부산경찰서장, 당시 이 하시모토 수에이가 고서적들, 골동품들 이런 거에 조회도 있고 관심이 많았대요. 그래서 박재혁 의사는요, 고서적 파는 상인, 중국 상인으로 위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접촉에 성공을 해요. 부산경찰서장실로까지 들어갔고, 부산경찰서장 하시모토 수에이와 마주 앉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가방을 열면서 이 박재혁 의사는 자기가 의열단원임을 바로 밝히면서 폭탄을 꺼내서 그 자리에서 터뜨려 버렸습니다. 자, 이 폭탄은 터졌고요. 하시모토 수에이 부산경찰서장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일본 경찰 2명이 더 부상을 입었어요. 자, 그리고 부산경찰서장실 박살이 났겠죠. 그런데 이 좁은 공간에서 폭탄을 터뜨렸기 때문에 박재혁 의사 본인도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이걸 감수하고 폭탄을 터뜨렸던 거예요. 자, 이렇게 큰 부상을 당한 몸으로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 수사를 받게 되고 취조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고문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체포가 됐고요. 결국 재판을 받게 됐는데 결론은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박재혁 의사가 체포될 때 절친, 친구 최천택도 체포를 당하게 돼요. 이 박재혁 의사가 의거를 하고 잡혔을 때 주변 인물, 막 수사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이 주변 인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절친, 그리고 또 의거 직전에 접촉을 했기 때문에 최천택 이분도 체포가 돼서 옥고를 치르게 돼요. 이 최천택이라는 인물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역시 독립운동가고요. 이 박재혁 의사의 의거로 인해서 함께 체포가 됐고 옥고를 치렀는데 풀려나시기는 해요. 고문도 많이 받았지만 결국 이제 옥고를 치르고 풀려는 나셨고 이후 다양한 사회활동, 청년활동, 청년운동들을 전개해 나갔고요. 신간회에 참여를 해가지고요. 신간회, 부산지회 부회장까지도 했었습니다. 이분은 광복될 때까지 총 54회 구속 구금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옥고를 많이 치렀고요. 8.15 광복도 감옥에서 맞이했었습니다. 자, 최천택 지금 현재 독립유공자로 인정받고 있는 분인데 다시 박재혁 의사 이야기로 돌아와서 사형 선고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박재혁 의사는 나는 절대 일본 애들 손에 죽을 수 없다. 일본인들 밧줄에 내 죽음을 당할 순 없다. 라고 해서 감옥에서 단식을 합니다. 굶어 죽으려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단식 중에 폐병을 얻게 됐고요. 결국 1921년 5월 감옥에서 순국을 하시게 됩니다. 당시 박재혁 의사의 나이는 26, 젊은 나이였습니다. 홀어머니와 여동생을 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박재혁 의사가 죽고 나서 이 박재혁 의사는 일제의회 부산 좌천동 공동묘지에 안매장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현충원으로 모셔져 있습니다. 자, 이 시간 26 짧은 삶을 국가를 위해, 민족을 위해 불살았던 뜨거운 청년 박재혁 의사에 대해서 잠시나마 기억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봤습니다.